자, 이렇게 얼굴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은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이라는 걸 잡게 돼요. 오브젝트 메뉴 가서 그룹, 컨트롤 G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이 컨트롤 G는 포토샵에도 컨트롤 G는 그룹이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컨트롤 G는 그룹이고, 어디서든 다 컨트롤 G는 거의 대부분 그룹의 단축키가 됩니다. 그룹 해주면은 아무데나 한 번만 클릭을 해도 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하려면 해제 선택을 하고, 뭐든지 오브젝트 선택을 해놓고 명령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해놓고 여기 가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클릭하고 오브젝트 가서 언그룹, 그룹 바로 밑에 해주면은 이제 하나 클릭하면 하나씩 아까대로 조각조각 다 난 거고. 다시 그룹 잡을게요. 선택, 오른쪽 버튼 눌러도 그룹은 나옵니다. 컨트롤 G 해도 된다 그랬고, 컨트롤 G, 그룹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봅시다. 이제 저장,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 띡 눌러서 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해갖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AAA 첫 번째 1번 뭐 이런 식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은 일러스트레이터 CS6 버전이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쓰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CS6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면은 CS5, CS4 이전 버전들이 쭉 나열이 되게 돼요. 그 이전 버전이라는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저장한 거를 어딘가로 가져가는데, 그 가져간 곳에 있는 컴퓨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S2 밖에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로 저장을 해줘야 거기서 열린다는 소리예요. 즉 높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주면 낮은 버전에서는 에러가 나거나 열리더라도 안 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낮은 버전에서 제작한 건, CS6에서 제작한 거는 나중에 CC 뭐 2018, 2019 버전에서는 다 열려요. 해놓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여기 AAA 이런 식으로 저장된 거 보이죠? 이렇게 AAA1, AI라고 이제 저장이 됐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저장된 거를 다시 출력용으로 바꾸려고, 또는 JPG로 바꾸려고 해봅시다. 파일에서 쭈루룩 가보면 Save As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트에 바로 밑에 어도비 PDF라고 하는 게 있어요. PDF. 이게 출력용 파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출력용 파일을 갖다가 뭐뭐뭐 하고 저장을 버튼을 눌러주면은 AI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될 때는 일러스트레이터 디폴트가 있고, 여기에 하이 퀄리티 뭐 쭉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이 퀄리티 아니 일러스트레이터 디폴트하고 요 맨 밑에 있는 스몰 리스트 파일 사이즈라는 거, 요것만 쓴다 라고 보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 디폴트로 해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출력하기 좋은 상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스몰 리스트 파일 사이즈는 PDF 파일을 최소의 크기로 줄여준다 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디폴트로 작업하면 뭐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 작업을 하고 이미지도 사용하고 이러면 몇백 메가가 됩니다. PDF 파일 하나에.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이력서에 첨부를 하거나 그럴 때 몇백 메가를 첨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출력용이 아니고 그저 첨부 파일 정도로 보는 용도로 쓸 때는 스몰 리스트 파일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스몰 리스트 파일 사이즈 이거 잊지 맙시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스몰 리스트 파일 사이즈로 저장을 해주면은, 세이브 해주면은 뭐뭐뭐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가보면 이렇게 AA PDF라는 파일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PDF를 열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보이게끔 만들어 줍니다. 보이죠? 딱 들어간 거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돼요. 다시, 자 이번에는 이제 PDF로 저장을 해봤고, 이번에는 JPG로 저장을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내 블로그 같은데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JPG로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JPG로 저장할 땐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저 웹으로 Save for Web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Save for Web 하면은 이런 이제 웹 파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창이 하나가 또 뜨게 되고, Save for Web 대화 상자가 하나 딱 뜨게 되고요. 거기서 이쪽에 보여요? 여기 이게 파트에 가갖고
이쪽 파트 가서 여기 name 뭐 gif 이런 것들을 jpg 내가 원하는 이미지 파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면은 이쪽이 jpg 파일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웹에 맞는 그런 파일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서 name 여기 가보면 gif로 이렇게 된 거 쭉 보이고 밑에 jpg로 된 거 쭉 보여요. png도 보이고. 자, png, jpg 이렇게 세 가지 파일 형식이 딱 gif까지 보이는데, gif는 옛날에 예전에 PC 통신 시절에 이미지 파일 그 전송을 할 때 그 전송 크기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통신 사정이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파일 용량이. 그래서 이미지 색깔 수를 줄여 가지고 그래서 이미지의 파일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고, 요즘에는 뭐 움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JPG는 GIF로 했더니 색상 수를 줄여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이야 이렇게 단순한 색으로 된 거니까 색이 몇 개 안 되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수천만 가지 색이 나오는데 그거를 256가지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압축을 하자 해서 나온 게 JPEG, JPG 방식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JPG와 GIF의 그 장점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이제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라고 해갖고 PNG 파일이라고 보면 되고, 자 JPG로 저장을 합니다. JPG 하이 했더니 JPG 파일 형식이 됐고, 퀄리티는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60 최대로, 나중에 출력을 할 목적이면 최대로 하는 게 좋고, 그저 그냥 한번 보여주고 마는 거면 60이어도 상관없고, 이 퀄리티는 자 아래로 0을 해놓을까요?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보여요? 이 엣지 부분에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 소위 말하는 깍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깍두기 현상이 보이게 돼요. 너무 많이 압축을 하면은. 그래서 퀄리티를 조금씩 올려놓으면 이제 깍두기가 조금씩 사라져 갈 거예요. 아까 60 정도 됐을 때 깍두기 요만큼, 퀄리티가 100으로 되면 깍두기 거의 없죠. 자 이렇게 깍두기를 거의 없애도 파일 용량은 꽤 많이 줄게 되니까 100으로 해도 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요즘에 뭐 통신 사정도 좋고 그러니까 100으로 퀄리티 10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뭐 70, 80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체크 프로도 되고, 프로그레시브는 이것도 옛날 한꺼번에 다 못 보여주니까 한 줄 보여주고 그 다음 줄 보여주고 이렇게 차츰차츰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체크 풀어 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면은 JPG로 저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바탕에다가 AAA JPG 저장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또 한 가지 저장하는 방식은 이제 출력용 JPG를 저장할 텐데, 파일에서 익스포트라는 걸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해줍니다. 익스포트에 가보면은 여기에 CAD 파일 DWG나 DXF 같은 CAD 파일로도 보낼 수가 있고, BMP라는 윈도우 OS 자체의 그림 이미지 파일로도 바꿀 수 있고, SWF 옛날 플래시, 그 다음에 JPG 뭐 매cintosh에 쓰는 픽트 파일 여러가지 쭉 있죠. 이 중에 나는 JPG를 쓰겠다. JPEG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Use Artboard라고 하는 게 체크 상자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아트보드입니다. 요거 종이 자체가, 이 종이 자체를 전체를 저장을 할래, 종이 자체를, 아니면 체크 풀면 이미지 있는 데만 이렇게 저장을 할래, 그 얘기예요. 체크를 안 하고 저장을 해봅니다. 자 체크를 안 하고 노 아트보드 상태로 저장을 하나 하고, 그래서 보면은 컬러 모드 CMYK 뭐 퀄리티 몇 이렇게 돼 있죠. 퀄리티는 항상 뭐 맥시멈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프레션은 베이스라인 그대로, 해상도라는 게 스크린은 모니터에서 보는 용도예요. 출력용은 하이로 해야 되는 거고, 미디엄은 당연히 뭐 중간 어느 목적이 되겠죠. 이제 자 얘는 모니터에서만 보는 용도라면 스크린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출력용으로 아주 난 포트폴리오 깨끗하게 보여줘야 돼, 아니면은 포스터 작업을 말짱하게 해야 돼, 그럴 때는 하이 퀄리티 300dpi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스크린으로 할게요. 그래서 세이브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파일 세이브 익스포트 해갖고, 요번에는 유즈 아트보드 체크를 하고, 노 아트보드가 아니라 아트보드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아트보드로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할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OK를 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보이나. 여기 보면 아까 그냥 JPG로 저장한 거 어디서 저장했어? 세이프웹 대화 상자 이용해 갖고 저장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노 아트보드 상태요. 아트보드 체크 안 하고 저장을 한 거. 그럼 얘는 딱 여기 미리 보기에서도 보이지만 요만큼만, 사람만큼만, 이미지가 있는 만큼만 저장이 되는 거고, 여기 아트보드 체크하고 저장을 한 거는 전체가 또 꽉 차게 저장이 되는 거고, 사각형만큼.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목적에 맞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방법도 되고. 자, 꺼봅시다. X 눌러서 세이브 할 거냐? Yes 하고요. 파일에서 new 해가지고 여러 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 아트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new 해가지고 아트보드, 넘버 오브 아트보드를 나는 기본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를 만들고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10페이지를 만들 거고, 이제 나열이 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정하고,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쭉 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4개 이상 가면 또다시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간격은 요 정도 띄워라 라고 된 거고, 뭐 7.5라고 될 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5mm만 띄워도 되고, A4 용지로 할 거고, 그리고 세로로 갈 겁니다. 오케이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4개 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4개 가고 넘어가고 되어있죠. 자, 이제 요 아트보드를 활성화시키고 지우고 또 추가하고 해봅시다. 여기 툴바에 쭉 가보면 요 툴이에요. 요거 요놈 요겁니다. 요게 아트보드 툴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 아트보드 툴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아트보드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X표 눌러주면은 아트보드 없어지는 거고, 클릭하고 이동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가면 프리셋 A4 용지라고 나와 있죠. 가론지, 세론지, 그리고 뉴 버튼 눌러서 클릭해주면 또 아트보드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아트보드 아무거나 다른 툴 누르면 벗어납니다. 이 순서 같은 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쪽에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레이어라는 패널 옆에 아트보드라는 패널이 보입니다. 여기 아트보드 이름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아트보드 이름은 이 번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클릭하면 그 아트보드가 활성이 되는 것 뿐이고, 얘네들은 그냥 이름 마음대로 바꿔 놓으면 돼요. 이건 첫 페이지, 이건 뭐 둘째 페이지, 뭐 이건 셋째 페이지, 이거는 뭐 하여간 자기가 이름 짓기 나름이고, 순서는 요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이 앞에 번호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띠딩 클릭 딱딱 하면은 그 아트보드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고, 6개의 아트보드가 있고, 새로 뉴 버튼 눌러서 새로 아트보드 추가할 수도 있고, 아트보드는 언제든지 순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꿔줄 수도 있고, 나중에 출력되는 순서는 1, 2, 3, 4, 5, 6, 7 요 번호 순이에요. 여기 이 모니터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요 번호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내가 하나씩 그냥 번호 넣어볼까요? 자, 아트보드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내가 1이라고 하나를 쓸게요. 1. 두 번째 페이지에 2라고 쓸 겁니다. 2. 세 번째 페이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3. 네 번째 페이지 4. 다섯 번째 페이지 5. 이거 순서대로 다 되는데 이따가 바꿔볼게요. 6. 7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오게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얘네들 아트보드 순서를 막 바꿔볼게요. 뒤죽박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아트보드가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아트보드를 이쪽으로 보내고 또 3번 아트보드를 이쪽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됐어요. 예?
아이고, 이 아트보드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1, 2, 3, 4 뭐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출력되는 순서는 요 번호 순대로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하나, 둘, 이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트보드에 있는 1번 아트보드, 그 다음에 2번 아트보드, 3번 아트보드, 4번, 5번, 6번, 7번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장을 해봅시다. 파일에서 세이브 할 겁니다. 세이브 에지 할까? 세이브 해서 아무것도 저장 안 했죠? PDF로 저장할게요. PDF 해갖고 아트보드 PDF 전체 아트보드 모든 거 다 저장할 거예요. all 해가지고 저장 하나 눌렀습니다. 그대로 지금 뭐 글씨 쓴 것도 없으니까 그림 들어간 것도 없으니까 이걸로 하나 뭐 스몰 리스트로 하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세이브 눌러줍니다. 자, 확인합시다. 그러면 여기 아트2라고 된 거 보이죠? 자, 첫 번째 1번 다음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차례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아트보드가 나열이 돼 있던 상관 안 하고 여기 있는 아트보드 패널에 있는 요 번호 순대로 얘네들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고 출력용으로 PDF도 저장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일러스트레이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툴 하나하나 펜 툴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용법을 자세하게 한 번씩 알아볼게요.